그동안에 우리 장소 사정 때문에 꼭 해야 될 강연을 한 석 달 동안 못했습니다.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뒤에 서 계신 분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앞쪽에 와서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 돗자리에 앉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니까 이 단상에 앉으셔도 되고 너무 서 있으시면은 앞으로 제가 한 2시간 동안 강연을 할 텐데 건강에 자신 있으면 서 있으십시오. 정말 오랜만에 뵙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일어났고 대체로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앞으로 강연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7월 31일 그리고 8월 달에는 8월 13일 합니다. 8월 13일 광복절 이틀 전에 아마 제일 더울 때 같은데 그리고 9월 달은 9월 17일입니다. 8월 13일은 광복절 이틀 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9월 17일은 뭘로 기억하면 되겠습니까? 이거 아니지 불리거든요. 9월 17일에 우리 한국에서 큰일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. 9월 17일 1957년 9월 17일 추석날에 사라호 태풍이 온 날이죠. 사라호 태풍. 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피해를 적게 받으셨는데 이 부산, 경남, 이 호남 지방은 아주 큰 피해를 당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입니다. 아마 한 800명 정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요사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와요. 어떤 분들이 저 고향에 갔다 오면은 돌아와서 야 우리 마을이 크게 변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갑자기 보관 도시가 됐더라.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? 4대강 사업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던 지역에 물이 고여가지고 차여가지고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되고 있습니다. 호수. 아마 4대강 유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반 이상일 겁니다. 특히 상류 지역은 그동안에 물이 잘 흐르지 않았어요. 댐이 막혀가지고 또 수중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보가 생기면서 물이 꽉 차니까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? 제가 최근에 가장 놀란 데가 구미였습니다. 구미. 인구 40만 되는 그 거대한 전자공업 도시인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과거에는 요 물이 흐르는 가뭄대는 요 1m밖에 안 됐어요. 걸어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. 한 2주 전에 강연차 갔더니 완전히 호수가 됐어요. 호수. 또 춘천 같은 도시가 됐습니다. 물이 차니까 수중보가 수심이 한 4m에서 6m 나오는데 이 강폭은 한강하고 같아지고 있습니다. 얼마나 근사합니까? 그런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이분의 역사적 업적으로 남을 거예요. 서울을 시장하면서 이 청계천 복원한 것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했다고 보면 알아요. 훨씬 더 규모가 크죠. 그래서 앞으로 물이 보이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. 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야 돼요. 이게 환경 파괴가 아니고 환경 보건입니다. 물이 흐르면 무슨 수자원이 생기고 그래서 지난해 홍수 때하고 이번에 가뭄 때 전혀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? 가뭄 때 어디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동시에 아마 물고기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. 또 고수부지가 옆에 생기고. 그런데 이런 설명은 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하늘에서 본 4대강이라는 그 비행기로 찍은 장면이 나와요. 그걸 보시면 아마 실감이 갈 겁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가 잘해놓고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4대강 사업하면은 즉각적으로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현재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.
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무슨 홍보비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지 이걸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자기가 한 일보다도 지금 너무 이 잔인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요사이는 홍보 시대입니다.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언론 매체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요.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선의의 정책이라도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국민들을 교육하지 않으면은 잘해놓고도 딱 욕을 먹습니다. 잘해놓고도 욕을 먹습니다. 이명박 정부가 잘해놓고도 욕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그 중에도 4대강 사업. 그러면 왜 홍보를 못하느냐?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분석한 것이고 홍보를 잘하려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자신이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상품도 홍보하고 자기 회사도 홍보하고 자기 국가도 홍보하고 그리고 체제도 홍보를 해야 그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지. 자신이 없으면 홍보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미적한다든지 또 누가 날카롭게 공격을 하면 금방 물러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이명박 정부가 계속 해왔는데 왜 홍보가 안 되느냐? 그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. 그 자신은 뭐냐? 그것은 이념적인 거죠. 신념이 부족하다. 그래서 이념 문제가 나오는 거죠. 이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. 내가 옳다 하는 것을 확신을 주는 게 이념인 것입니다. 동시에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을 주는 겁니다.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적과 동지는 누구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시야를 주는 것이죠. 이게 부족하니까 이명박 정부는 잘해놓고도 이렇게 욕을 먹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20%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고소하게 생각해야 되냐? 그동안 우리 말 믿지 않고 종북 세력과 싸우지 않다가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느냐?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.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구실을 못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자기구실을 해야 되는 거죠.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. 개인이 주인입니다. 개인 한 사람.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.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. 우리가 아니고 납니다. 내가 대한민국 주인이에요. 그럼 주인은 주인대로 일을 할 일이 있죠. 머슴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. 주인은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나의 일이 있을 것이다. 나의 일이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